특히나 중국 부자들이 최근에 이베리코 돼지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날아가서 트럼프가 싫어할 만한 노선이나 발자취를 많이 남겼죠. 미국이 우리의 친구인가요? 이렇게 격차가 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지만 뭐 격차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중국과는 지금 사상 결단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는 지금 니네가 올바르지 않잖아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났어요. 4월 28일 날 스페인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600만 가구의 불이 꺼지고 병원, 학교, 모든 관공서, 모든 인프라 시스템, 지하철, 공항 다 불이 꺼졌죠. 600만 가구였고 피해액도 뭐 추산이죠. 뭐 100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됐고 24시간대 거의 절반 정도는 복구가 됐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정전 사태는 이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유럽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우였죠. 예전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또는 다른 나라들에서 또 미국에서도 엄청난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 동부 오데오 연안에서 한 5일 정도, 베네수엘라도 5일이었고 미국도 엄청난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 내 정전 사태는 제 기억으로는 철도 송전 시설 전기 선에 낡아서 노후화돼서 이걸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건드리거나 쪼거나 해서 이제 문제가 됐건 노후화의 문제로 이제 판명이 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스페인의 정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문이나 이제 미디어를 보면. 일단 무슨 얘기냐면 기후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일단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정전의 원인이 결국은 그리드, 전기 시스템이겠죠. 전체 송전, 배전 또는 생산 시스템이 전체를 다 그리드라고 하는데 전력 공급망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는 저도 사실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수요 공급 일치와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50Hz인가 이 주파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잘 모르니까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건 정확한 건 시청자분께 찾아보시고요. 일단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를 외부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요. 정확히 한 62.8%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또 조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내는 것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60% 중에 대부분은 차지하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그러니까 생산 시간과 소비 시간이 다르고 생산 공간과 소비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실제 가정 간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태양이 있는 시간과 실제 전기를 쓰는 저녁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시공간에 이제 갭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외부 온도나 기온 또는 날씨에 엄청난 취약한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일제히 모든 매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600가구가 전기가 나갈 정도, 그러니까 15GHz, 15GW인가 어마어마한 전기가 1000만 명 이상이 쓰는 전기가 나갔는데 그 전기가 나간 정전 사태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실제로 보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반나절도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분석이 다 됐어요. 마치. 그래서 그 요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갑자기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기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했고 이 기온의 급격한 변동이 그리드의 주파수를 이제 변동시키고 그래서 그리드의 급격한 주파수 변동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그리드가 전력망이 스스로 자동으로 전력망을 셧다운 시켰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났다. 그리고 원인은 아직은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제 찾고 있는 단계지만 기온 이상에 의한 국경 지역의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주파수의 이제 교란이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보도였고 이제 전력 회사와 스페인 당국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도가 그렇듯이 이제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는 이러한 전력 정전 사태가 유럽에서는 거의 지금 현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60%가 되는 나라도 유럽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세 번째,
그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를 교란시킨 요인이 날씨였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가 들어오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은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정보를 재편집하는 건데, 지금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은 기존에 경험에 없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편집이 잘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페인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레네 산맥 때문에 그 서유럽과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이나 서유럽들이 같은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EU 국가들이. 그래서 한 나라가 갑자기 이제 어떤 전력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주변국들의 전력 공급망을 빌려다 써서 이제 문제를 상쇄시키는데,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특히 스페인은 이게 스페인, 그러니까 그 피레네 산맥으로 고립돼 있어서 정전 사태가 나면 다른 나라로 그 피해가 전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피해도 포르투갈 일부, 그리고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프랑스 일부였지, 다른 나라는 사실 피해가 극미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특징적인 팩트예요. 왜 스페인만 전력망이 독립돼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립돼 있었고, 왜 스페인만 그 주파수, 그 프랑스하고 국경 지역에서 기상이변이 있었는데 왜 프랑스는 정전 사태가 그 전력망 그리드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스페인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거죠. 국경 지역에서 났으면 프랑스도 문제가 있어야겠죠. 물론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도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야죠. 근데 스페인만 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페인 정전 사태에 이제 보도된 팩트들입니다. 스페인은 EU 국가죠. 그리고 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무차별적인 관세 그 전쟁을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25% 그 관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독일이나 영국 같은 어떤 공업 국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출입을 다 합해서 한 400억 불 정도, 400억 달러 정도 되는 교역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한테는 이제 스페인도 많은 농산물, 특히 이제 그 고급 와인, 올리브유, 또 올리브, 그리고 이베리코, 우리가 유명하죠. 하몽이나 이제 이베리코 그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특히 이제 부자들이.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 농산물로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서비스업도 발전이 돼 있지만, 관광업이나. 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니까 스페인도 18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 그 총리도 이제 1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구제금융, 이제 긴급 자금을 수여를 했고, 자, 이런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서 이제 긴급 자금을 수여할 정도로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스페인은 또 이 관세 전쟁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 노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총리는 좌파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그 동맹국들이 흔히 보여줬던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올바름주의, PC라고 해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미국의 관세 전쟁은 올바르지 않아. 그건 이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위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시진핑과 어떤 협력 관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어요. 그래서 4월 28일 그 정전 사태 있기 그 직전에도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베리코산 돼지 수입을 늘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샤오미 청소기 수입을 늘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 관계 구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희소 자원도 있고 히토류 같은 어떤 그 민감한 수출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제휴 관계도 이제 많이 논의를 했었고, 특히 이제 스페인이 많이 팔려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동파육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죠. 특히나 이제 중국 부자들이, 최근에 신흥 부자들이 그 이베리코 돼지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올리브를 먹여서 육질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향이나 풍미도 괜찮은 고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베리코 돼지를 먹어본 적이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중국 부자들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돼지 무슨 전염병 무슨 문제 때문에 중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는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산, 특히나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하몽, 이베리코산 돼지 그 수입
중국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스페인은 중국한테 공산품을 많이 수입을 해서 무역 적자국이에요. 대중국 그 무역에 있어서는. 그런데도 어쨌거나 폭탄이 미국으로부터 날라오니까 그 폭탄을 막 상대하기 위한 공동 그 전선을 형성하는 입장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날아가서 이제 트럼프가 좀 싫어할 만한 노선이나 행동 그리고 어떤 발자취를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 시진핑이 또 그 와중에 또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미국과 그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뭐 이런 움직임을 막 활발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고 영국도 여기에 가세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EU라는 동맹국 이게 이제 나토라는 미국 주도의 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서진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 나토로 엮여 있는 게 EU거든요. 그러니까 EU의 동맹은 사실은 미국의 패권의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경제적인 협력 관계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하는 군사적인 실제 그 무력이나 물리적인 패권의 입장에서 EU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 EU들의 입장은 상당히 미국하고 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EU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 200년 동안 패권을 쥐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수천 년간 뭐 수백 년간 패권을 졌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영국,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 뭐 이탈리아, 뭐 로마, 그리스, 이집트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고대부터 다 패권을 한 번씩 쥐어봤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에 상대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패권을 한번 져봤던 과거 패권국들이 현재 패권국을 상대하는 거는 이제 사뭇 동남아 국가나 일본이나 뭐 신흥국들이 상대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스탠스가 다르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동맹국들이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스페인이 갑자기 중국과 밀어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EU라는 패권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트럼프의 눈에는 스페인이 이제 약한 고리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가만 놔두면 동맹이 와야 되겠죠. 패권의 속성은 굉장히 냉혹해요. 패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권력의 극단적인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하게끔 하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권력인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에 이집트나 이런 그 고대 노예제에서 노예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권을 쥔 그 귀족들이나 왕족이 채찍질로 또는 이제 그 마늘 가지고 생명선을 움켜쥐고 그 피라미드를 쌓으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해야겠죠.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패권이라는 건 의미가 여기서 조금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패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권력인데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힘인데 하지만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착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엄청난 세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 국가들은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죠. 우리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구성원들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마크 트웨인의 그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뭐 이런 소설을 보면은 톰 소여인가 허클베리 핀이 왜 톰 소여인가? 그 담벼락을 이모가 이제 시켜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지나가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막 놀러 가고 있는데 톰 소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놀러 가는데 너는 안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애틋한 눈치를 보내니까 톰 소여가 무슨 소리야? 난 이 페인트 칠 너무 재밌어. 난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야. 니네는 가서 구슬치기 해. 나는 페인트 칠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재밌는 거면 나도 좀 할게. 그래서 오히려 돈을 내고 먹을 걸 주고 구슬을 주고 그 페인트 칠을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권인 거예요. 원래 페인트 칠은 되게 하기 싫은 건데 그 친구들은 그 톰 소여 말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잖아요.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비패권 국가들은 이 패권국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적인 코드, 또 군사적인 코드, 그리고 경제적인 코드, 금융적인 코드, 정치적인 코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친구고 거기에 지금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미국이 우리의 친구인가요? 이렇게 격차가 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지만 뭐 격차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총리가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그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중국과는 지금 사상결단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는 지금 니네가 올바르지 않잖아. 미국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올바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국과 협조해서 대응을 할게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도덕 선생님이고 이웃집 사는 아저씨라면은 이게 맞죠. 정의를 찾고 올바름을 찾는 게. 근데 한 나라의 리더로서 내가 지금 올바름을 찾고서 내가 트럼프한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리더의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은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우위를 차지하면 이기는 거고 사는 거고,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강하냐, 또 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또 내가 거기에 부응하느냐, 내가 아니면 반대 방향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내세우면 안 되는 문제죠. 근데 지금 스페인의 총리는 트럼프한테 올바름을 기준으로 패권에 도전을 한 거예요.